수산시장 인심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직접 젓갈을 담그기 위해 수산물을 산다고 하면 공짜로 서금에 절여주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3,000원에서 4,000원가량 추가 요금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요즘 부의 상징이 천일염이래요. 집에 천일염 들여놓으면 오 플렉스 이런 느낌이라는데 천일염이 대체 얼마길래? 라고 말씀드리고 밑에 봤더니 100만 원 후덜덜.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맨손경제에서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주말에 날씨가 묘했어요. 그렇죠?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그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새벽에.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고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천일염 가격 이게 저는 혹시 이 주제를 보고 날씨 탓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일단 조 기자님 소금값 얘기부터 해볼게요. 소금은 짠데 소금값은 절대 짜지 않다. 요즘 맘카페에서는 아유 한송이 엄마 소금 좀 사서 쟁여두셨어요? 이런 얘기가 많다는데 네. 대체 소금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그래요? 네, 소금값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요, 4월 평균에는 13,740원에 거래됐던 신안산 천일염 20kg 기준인데요. 이 가격이 이달 초 17,807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난 8일에는 더 올라서요, 천일염 20kg이 산지에서 25,500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가격이 50% 가격 가까이 오른 건데요. 최근 자영업자들도 약간 비상이 걸렸는데 이 커뮤니티에 보면 소금을 대량 구매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천일염을 한꺼번에 100만 원어치 플렉스했다 이렇게 올린 자영업자는 소금이 많이 비싸져서 다음 달에 여유가 되면 더 사겠다 뭐 이런 글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도 소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대량 구매했다 뭐 이런 글이 있기도 하고요. 수산시장 인심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직접 젓갈을 담그기 위해 수산물을 산다고 하면 공짜로 서금에 절여주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3,000원에서 4,000원가량 추가 요금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젓갈 가격도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도 폭주하고 있는데 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한 85%를 차지하는 곳이 신안군인데 여기서 천일염을 사려는 주문이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안군 수협 직매장은 8일부터 신안 천일염 2021년산 20kg 가격을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20% 인상한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고요. 신안군 비금 농협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소금 주문이 급증해서 한 사람당 5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고 이마저도 주문이 몰려서 다음 달부터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할 정도로 천일염의 그 몸값 자체가 귀해졌다. 네. 돈이 있어도 마음껏 살 수가 없다. 앞서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 카페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내가 한꺼번에 100만 원어치씩 쟁였는데 이거 쟁인 거 잘했다. 더 올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값이 뜁니까? 네, 일단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비가 많이 오면서 염전 조업일이 줄었다. 그래서 소금 생산량이 급감한 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5월 목포 인근 지역의 강수일수가 22일을 기록을 했는데 평년 강수일이 15.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일가량 비가 더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봄에는 강수일이 8일에 불과할 정도로 가물면서 천일염 생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지만 올해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만 소금 생산량이 4만 3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요. 5월 소금 생산량도 아직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산지에서는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6월 장마에 7, 8월에도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소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천일염 생산량 감소와 함께 더불어 판매량도 같이 줄었는데 해수부 설명에 따르면요. 이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이 힘든 장마 기간을 대비해서 5월께 생산을 하고도 판매를 유보를 하는데 그런데 올해 봄철 강수일수가 길어지면서 생산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출하를 유보한 물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좀 다양하잖아요. 천일염이라는 건 염전에서 그 밀대 같은 걸로 네. 밀면서 만드는 그 방식인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소금도 있을 텐데 꼭 천일염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 다른 소금도 다 올랐나? 이것도 궁금한데 실제로 맘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다 이런 얘기도 많네요. 저는 불행히도 맘카페 회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들어가려면 무슨 그 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아니 이광수 기자님 그런데 이 관련해서 미리 쟁여야 한다 이런 불안감이 커져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좀 이런 것들 소금을 사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사실 뭐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도 그럴 텐데 횟집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일 문제가 소금인 것 같다. 사실 수산물은 먹고 싶어도 대체품이 있고 뭐 참으면 되지만 소금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뭐 정부도 당연히 이 목소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부터 매달 전국에 10여 개 천일염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염전에서 당연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6월에서 7월부터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해서 이제 천일염 사재기가 이제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천일염 판매량은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재기가 지금까지는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주변의 반응이나 뭐 네이버 카페나 보면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후에 더 나오는 통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량이 좀 줄었다. 그리고 천일염과 천일염이 아닌 것,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것 사이에 대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나 용처가 어떻게 달라진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천일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이거는 뭐 그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고3 한 달 학원비가 한 10만 원 가까이 올랐다면서요? 네, 한국교육개발원의 논문 고등학생의 사교육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 분석이란 논문을 봤더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학교 폐쇄 조치가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월 평균 8만 8천 원 밀어 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집단에서는 8만 원, 중간소득 집단에서는 8만 4천 원, 고소득 집단에서는 10만 3천 원씩 이렇게 논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연구했냐? 그 연구진은 분석 대상을 2009년에 고2, 2010년에 고3이었던 일반고 고교생 집단 3,083명, 그리고 2019년에 고2, 2020년에 고3인 일반고 고교생 집단 4,269명을 두 집단으로 정했는데요. 2009년, 2010년 사례를 보면은 고2 때 47만 2천 원이었던 사교육비가 고3일 때는 1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36만 5천 원으로 줄었는데요. 반면 2019년, 2020년 고교생 집단인 경우에는 고2 때 53만 8천 원이었는데 한 달에 고3 때 53만 4천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제 고2 때까지 우리가 이제 뭐 사교육을 다 모두 마치고 네. 고3 때는 좀 혼자 공부하고 모의고사 위주로 준비하고 수시 위주로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는 줄어들지 않았다. 4천 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면서 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학이 연기됐죠. 그리고 원격 수업 되면서 이런 빈자리를 사교육이 채우지 않았나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월 평균이 10만 원 가까이 늘어났으면 1년으로 치면은 100만 원 이상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3만 늘진 않았겠죠. 모든 학년의 학원비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학년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모두 늘었습니다. 이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이제 통계청 연간 가계 동향 조사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 전체 가구의 월 평균 학생 학원교육 지출액은 14만 48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12만 원이었고요. 2021년보다 14%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학생 학원교육 지출액은 대학생 미만의 학생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교육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학원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라는 통계도 있는데 여기는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 평균 학생학원 교육 지출액은 36만 3,641원으로 2021년보다 18.3% 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이 30만 원이었으니까 6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는 이제 대학생까지 네. 포함되는 이 학원비니까 아무래도 뭐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포함되면서 더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비 진짜 많이 올랐어요. 태권도 학원비 이런 것들 진짜 체감이 되는데 애기들이 1학년 때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6학년 정도 된 친구들 17만 원씩 내요. 이런 동네 많거든요. 근데 태권도는 사실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제2의 보육기관 네. 같은 곳이라 거의 맞벌이 가구는 거의 다 보내는 곳인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조한성 기자님, 근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알겠는데 교육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지난달 학원비 등 교육 물가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3월 교육 분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3.99로 지난해 3월보다 2.2% 늘었습니다. 2011년 2월에 2.4%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교육 물가가 지난해 10월, 11월에는 1.5% 오르는데 그쳤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증가율이 커져서요. 특히 지난달 학교 보충교육비나 뭐 미술학원비 등은 5에서 6%가량 오르기도 했고요. 뭐 운동학원비, 아까 태권도 같은 운동학원비나 가정학습지 그리고 성인 대상 외국어 학원비 등에서 증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또 특히 예체능이 아닌 일반 교과 학원비로 구성된 초등학생 학원비나 뭐 중학생 학원비도 각각 2.3%, 2.5% 증가했고 고등학생 학원비 역시 2%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학원비도 물론 오르겠죠. 인건비 오르고 그럼요. 학원비는 학원차 또 운영하니까 에너지값 인상 이런 것도 반영이 됐을 텐데 아이고 허리가 휘청하다 이런 반응들 많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그래서 맞벌이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네요. 아이가 셋인데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저희 맞벌이에요. 이런 의견도 올라옵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키운 거 알아야 될 텐데 요 영수증 다 모아놓을 거예요. 그쵸? 진경님 새아이 학원비에 투잡합니다. 이거 다 모아놓을 거예요. 그쵸? 맛있는 거 사준 거 이런 거 다 찍어놓을 거야. 자, 유통가 멤버십 전쟁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유통가에서 멤버십 전쟁이 한창이다. 사실 우리 멤버십 각종 멤버십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신세계 그룹이 지난 8일 이른바 신세계 유니버스라는 통합 유료 멤버십을 출범을 했는데요. 1년에 요약을 하자면 1년에 연회비 3만 원을 내면 가입비에 상응하는 3만 원의 캐시백을 돌려주고요. 이마트와 쓱닷컴 그리고 지마켓과 신세계 백화점 등 주요 계열사 어디서나 온 오프라인 상시 5%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세계 측은 이 캐시백과 각종 할인 쿠폰을 다 같이 묶으면 뭐 연간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셈이라고 강조는 하는데 꼼꼼히 아마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입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멤버십 연합체를 보여주겠다 이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단 그건 그쪽 네. 주장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각 6개 계열사에서 포인트 활용은 자유자재로 넘나들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 가령 이 스타벅스에서 별다방이죠. 여기서 음료를 사면 1,000원당 1포인트씩 적립을 해주는데요.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보고 이 W 컨셉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옷을 구매를 하면요. 이때 이 스타벅스에서 모인 포인트로 제품을 살 수가 있고 배송은 쓱닷컴에서 받거나 아니면 이마트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이고요. 이 밖에 뭐 대한항공이나 KT 같은 외부 업체와 멤버십도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만 봐. 네, 나만 봐. 럭인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나만 봐.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멤버십을 강조하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신수익 그룹이 이렇게까지 국민 멤버십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료 멤버십 회원을 늘려가면서 빠르게 덩치를 불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내 유통시장에서 매출 점유율을 보면 신세계와 이마트가 5.1%인데 쿠팡이 4.4%로 바짝 추격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쿠팡이 최근 유료 멤버십 회원을 1,100만 명까지 늘리자 이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멤버십 확장이 절실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롯데, 네이버, CJ 등도 이에 맞서서 좀 전열을 다듬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멤버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발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멤버십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묶어두는 효과죠. 로긴 효과 때문인데 이 멤버십 회원들의 방문 횟수나 뭐 1인당 구매 단가는 비회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가두리 양식이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광수 기자님.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세계관 그들만의 이 거대한 어장을 형성하는 게 일종의 반쿠팡 전선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데 네. 쿠팡이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네, 위협적인가 봅니다. 이게 신세계 그룹에 따르면 현재 그 협력 관계 파트너사가 약 85만 곳인데 약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CJ제일제당과 LG생활건강인데요. 그 CJ제일제당이 이제 만두 등 신제품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마트, 쓱닷컴, G마켓에 먼저 선보이고요. 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통계열사와 공동으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올해 4분기 내에 혁신 제품을 먼저 선보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 브랜드 매니저와 신세계유통 3사가 머리를 맞대서 협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CJ제일제당과 LG생활건강이 쿠팡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아, 네,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멱살을 한 번씩 잡았군요. 한번 잡아가지고 네.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쿠팡에서 사실 뭐 콜라 사고 싶다고 할 때 쿠팡에 콜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햇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미 공정위까지 갔다가 결판이 났는데도 이미 지금 거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랑 함께 할래? 신세계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를 하면서 이렇게 반쿠팡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그 CJ가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햇반이 쿠팡에 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거기 말고 우리하고 장사하자. 그래서 그쪽이랑 손잡는다. 대신 그쪽에서는 또 다른 중소 브랜드 제품들이 팔리겠죠. 또 이런 관계가 있다. LG 생건하고 쿠팡이 싸웠던 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대기업도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 물건을 받아준다고 하고서 안 받아준다. 공정이 일러바쳤던 사건인데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플랫폼한테 이 혼쭐이 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경제부 기자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디아블로. 요거 추억 돋는 게임인데 네. 디아블로에 아재들이라고 하면 좀 속상하실 것 같고 오래된 게임 유저들이 다시 한번 열광하고 있다. 11년 만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와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굿즈 사러 막 달려가신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디아블로가 이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아블로 3가 출시된 지 11년 만에 디아블로 4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신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디아블로가 그 액션 역할 수행 게임 RPG의 대명사라고 평가되는 게임인데요. 그 1996년에 제일 처음에 디아블로 1이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선보인 디아블로 2가 국내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디아블로 그 3도 2012년에 런칭됐는데 국내에서만 3천만 장을 팔렸고 특히 거의 뭐 국민 게임이라고
라고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였는데 디아블로 2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750만 장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만 3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블리자드도 굉장히 한국 시장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 때 디아블로 2를 엄청 많이 해서 그때 성적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던 그 추억이 있는데 거의 2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와 함께 디아블로 2 향수를 떠올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굿즈 사자 뭐 하자 지금 이러고 지금 굉장한 열광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이유는 뭐예요? 게임이 재밌어요? 네. 게임이 일단 재밌고요. 최근에 이렇다 할 신제품 게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이런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블리자드사가 이제 판매량은 숫자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판매한 게임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초반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게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PC방 지금 점유율도 지금 3위입니다. 그래서 2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그 함께 콜라보하는 브랜드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조 기자님? 네, 평소 이 게임 마니아로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앞서 이 디아블로 4 발매 소식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방송 접어야겠다. 게임해야 하니 방송 접겠다라는 댓글을 직접 달아서 일찍부터 이 디아블로 4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백종원 대표가 운영 중인 이 다방 있잖아요. 네. 이 다방에서 디아블로 4에서 저는 잘을 모르겠지만 체력을 회복하는 아이템이 뭐 빨간 물약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이 빨간 물약을 상징화하는 한정 메뉴로 에너지 음료인 빨간 물약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글로벌 스타죠. BTS 슈가와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그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 할씨가 함께 작업한 디아블로 4의 테마곡 릴리트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24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694만 회가 스트리밍이 됐다고 하고요. BTS의 슈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디아블로 4 설치를 진행 중인 사진도 직접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 시장역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 공간인 헬스테이션을 뭐 선보이기도 했고요. 유통업계와도 뭐 협업을 키우면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 협업을 하면서 그 관련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제품, 게임, 콘텐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을 좋아하는 5, 60대나 아니면 디아블로 또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이 40대, 50대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라고 무섭게 냉정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기를 살짝 걸쳤던 이런 네. 세대까지도 좀 소구를 한다는 거. 제가 지난 주말에 관련된 영상이랑 사진들 보니까 요게 좀 치고 나간다 이런 기사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게임이 잘 나간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다음번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